1번 문제는 로케스트와 데이비스의 이론은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직업 성격 측면이 있고 직업 적응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직업 성격 측면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원래 네 가지씩 있죠. 여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직업 이 적응 측면도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 따지기에 이 직업 적응 측면도 말씀을 이 서술해 놨는데요. 직업 성격 측면의 내용을 암기법 네 글자로 끝내면요. 영리지신입니다. 영리지신입니다. 자, 영리지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융끈적반입니다. 융끈적반입니다. 이렇게 네 글자씩 외우시면 답을 작성할 때 혼동이 약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잘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량, 리듬, 그 다음에 지, 이 지는 지구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는 신속성, 민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속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의 반응 속도를 말합니다. 반응 속도란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반응 속도가 민첩하다,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역량입니다. 이 역량은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밑줄, 이나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말합니다. 소비량이 많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평균 활동 수준이 높으면 역량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리듬입니다. 우리가 리듬은 리드미컬하다라는 말을 아시죠?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속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속도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다양성. 다양하다, 다양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드미컬하다,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리듬은 속도 패턴,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다양성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지구력입니다. 이 지구력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이 지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말합니다. 활동 수준의 다양성 하면은 뭐였죠? 리듬이었고요.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입니다. 여기서는 기간이 중요한 단어인데 기간이 길면 유지되면 지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로치고 동그라미 친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단어가 들어가야 개념을 정확하게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써라라고 했었잖아요. 그 세 가지에서 저는 신속성하고 그 다음에 역량하고 그 다음에 지구력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신속성과 역량과 지구력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거기 실력 따지기 내용에 보면 직업 적응 측면에 융꾼적반이라고 외운다 그랬죠.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이 네 가지가 바로 직업 적응 측면입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도 출제된 문제인데 검사 재검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충족돼야 될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전제 조건 세 가지. 검사 재검사법을 통해서 신뢰도를 추정할 때 전제되어야 할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동일한 수검자에게 검사를 두 번 실시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인데요. 처음 받은 검사 경험이 여기서 끊어야 돼요. 뒤에 받은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작성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면 자,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리테스트를 해요. 재검사를 하는데 처음 받은 검사 경험이 뒤에 받은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사 재검사 사이의 어떤 학습 활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있다. 이 지점에 이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학습 활동이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측정 도구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측정 도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측정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측정 내용 자체, 테스트했던 측정 내용 자체가 시간이 경과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그나마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최근에 노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심리검사 측정의 기본 척도 스케일이 있는데요. 네 가지 아십니까? 명, 서, 등, 비입니다. 명, 서, 등, 비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 유형을 쓰고 의미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례는 없죠. 하지만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 사례를 다 들려드렸고요. 자, 명명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순위척도, 등간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라고 합니다. 명목척도, 명명척도, 서열척도의 동의어는 순위척도라고도 합니다. 순위척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등간척도, 등간척도의 동의어는 한 가지 동자를 써서 동간척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척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분류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명목척도, 명명척도는 단순히 분류하기 위해 측정 대상 속성에 부호나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이 됩니다. 성, 인종, 종교, 결혼 여부, 직업 등의 구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서열척도는 순위죠. 속성, 측정 대상을 그 속성에 따른 분류뿐만 아니라 끊어요. 서열이나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순위도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입니다. 사회계층이나 선호도나 수여받은 학이나 학점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서열척도에 들어갑니다. 자,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 동간척도라고도 하고요. 측정 대상을 속성에 따라 서열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것은 물론 서열 간의 간격이 동일하도록 이게 들어가야 돼요. 간격이 동일하도록 그래서 등간이라 합니다. 간격이 동일하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입니다. 지능지수나 온도나 시험 점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율 척도입니다. 측정 대상 속성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0점을 가진 척도로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이 비율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연상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가 명, 서, 열, 등, 간, 비율입니다. 자, 첫 번째 명목 척도는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열은 이걸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분류뿐만 아니라 순위도 따지는 것입니다. 자, 이 등간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간격이 동일하다 이 개념은 등간입니다. 그럼 마지막 비율이죠. 비율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류할 수도 있고요. 순위 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동일하고요.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여러분?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측정 명목, 분류나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이 서열, 분류, 순위뿐만 아니라 간격이 동일한 측정은 등간, 분류, 순위, 간격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절대 0점을 가진 측정은 비율 척도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훨씬 더 답안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